작은 국밥집의 유리문이 열리며 들어오는 가느다란 햇살 사이로 한 노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수수한 옷차림의 박만호 할아버지는 70을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죠. 국밥집 안은 점심시간을 맞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웃음소리와 수저 부딪히는 소리, 주문하는 목소리들이 뒤섞여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냈어요. 박만호는 그 소란함 속에서도 묵묵히 구석자리로 향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삼삼오오 모여 시끄럽게 웃고 대화하며 식사를 즐기는데 홀로 앉은 그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듯 했어요.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앉아 메뉴판을 조용히 바라보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죠. 소고기 국밥 하나요. 담담한 목소리로 주문을 마친 박만호는 옆자리에 가방을 내려놓고 손을 모았습니다. 그의 손등은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이 그의 앞에 놓였고 박만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밥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갑자기 큰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놀란 박만호의 손이 살짝 떨렸지만 그는 이내 다시 조용히 식사에 집중했습니다. 그런 그를 지켜보고 있던 눈이 있었죠. 바쁘게 테이블을 오가던 알바생 승우였습니다. 승우는 여러 테이블을 돌보느라 분주했지만 홀로 식사하는 노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승우는 주방으로 향하며 국솥 옆에 놓인 따뜻한 숭늉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고민하더니 종이컵에 숭늉을 따라 박만호의 테이블로 향했어요. 할아버지, 뜨거우실 텐데 이거 드세요. 종이컵을 건네는 승우의 손길에 박만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표정하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일었어요.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감사의 표시로 고개를 살짝 끄덕인 박만호는 건네받은 숭늉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묵묵히 국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지나가고 국밥집은 한산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손님들이 떠나고 박만호만이 천천히 식사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승우는 빈 테이블들을 정리하며 종종 박만호를 쳐다보았죠. 노인의 고요한 식사 방식에서 묘한 존재감이 느껴졌습니다. 혼자 드시는 거 익숙하시죠? 승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박만호는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승우를 향했고 두 사람의 시선이 처음으로 마주쳤죠. 박만호의 눈에는 깊은 연륜이 담겨 있었습니다. 삶이란 원래 혼자 하는 것이지. 담담하게 대답하는 박만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그 말에 승우는 무언가 끌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말로도 전하지 못하는 것을 이 노인은 단 한마디로 전달했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엔 혼자더라고요. 승우의 솔직한 대답에 박만호는 조금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내 작은 미소를 머금었어요. 승우는 청소를 계속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죠. 야간 대학에 다니느라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경영학을 전공하는데 책으로 배우는 것과 현실은 너무 다르다고 말입니다. 지식은 머리에 담는 것이고 지혜는 가슴으로 느끼는 거야. 박만호의 말에 승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단순한 문장 속에 담긴 의미가 생각보다 깊게 느껴졌어요.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하지만 진심 어린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들의 나이 차이는 컸지만 그 순간만큼은 동등한 인간으로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죠. 식사를 마친 박만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승우를 향해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말없는 인사였지만 그 속에는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죠.
승우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만호는 천천히 국밥집을 나섰고 유리문 너머로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승우는 바라보았어요. 조용히 사라지는 노인의 모습에서 승우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었지만 짧은 대화 속에서 깊은 여운이 남았어요. 그날의 만남이 두 사람의 삶에 작은 물결을 일으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승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국밥집에 출근했습니다. 앞치마를 메고 주방으로 향하는데 사장님이 그를 불렀어요. 승우야, 어제 너 혼자 밥 먹던 노인 손님 있었지? 혹시 그분이 누군지 알아? 사장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승우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모르죠. 처음 뵌 분인데요. 동네 어르신 아닌가요? 사장님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침에 옆 가게 사장님이 그러는데 어제 우리 가게 앞에 고급차가 섰다가 그 노인분이 타고 가셨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승우는 어제 만났던 소박한 차림의 노인을 떠올렸습니다. 고급차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의 말투나 행동에서 느껴지던 무게감은 분명 범상치 않았어요. 같은 시각 도시 중심가에 위치한 대형 빌딩 최상층. 박만호는 넓은 창문으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중년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는 박만호의 아들이자 이 회사의 회장인 박준영이었죠. 아버님 부르셨습니까? 박준영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박만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봤어요. 준영아, 너희 회사 미래기획실 인력 충원한다고 했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박준영은 잠시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 인재 찾고 있습니다. 왜 물으시죠? 박만호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이 그릇이 되려면 말이 많지 않아야 해. 말을 많이 하면 속이 비어있기 마련이지. 의미심장한 말에 박준영은 아버지의 의도를 짐작하려 했습니다. 박만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어제 내가 한 청년을 만났다. 국밥집에서 일하는 청년인데 된 사람이더라. 너한텐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박준영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평생 사람을 보는 눈이 정확하기로 유명했어요. 직원을 채용할 때도 항상 박만호의 조언을 구했죠. 그 청년을 한번 만나봐라. 사람을 볼 때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한다. 그 청년의 작은 행동 하나가 그의 인격을 다 말해주더구나. 박만호의 말에 박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비서를 불러 지시를 내렸어요. 어제 아버님께서 방문하신 국밥집의 청년 직원을 찾아봐. 내일 그를 회사로 초대하도록 하게. 비서는 공손하게 인사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창가에 선 박만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어제 자신에게 따뜻한 숭늉 한 잔을 건넨 청년의 모습이 떠올랐죠. 다음 날 오전 국밥집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2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5명의 정장 차린 비서들은 주변 상인들의 이목을 끌었어요. 국밥집 안으로 들어선 그들은 사장님과 간단히 대화를 나눈 후 승우를 찾았습니다. 혹시 이승우 씨이신가요? 정중한 태도로 묻는 비서에게 승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승우에게 쏠렸습니다. 손님들도 사장님도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희는 박준영 회장님의 비서실에서 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찾으셨습니다. 저희 본사에서 면담 요청드립니다. 승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비서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나 생각했지만 떠오르는 것은 없었어요. 그리고 박준영 회장이라는 이름도 생소했죠. 제가요? 무슨 일로 저를?
말을 더듬는 승우에게 비서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실 겁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 가실 수 있으신지요? 승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사장님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녀와라. 오늘은 빨리 가봐. 사장님의 말에 승우는 앞치마를 벗고 자신의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감이 잡히지 않았지만 어제 만났던 노인과 관련이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비서의 안내에 따라 승우는 검은색 세단에 올랐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국밥집 앞에 모여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차는 도심을 가로질러 거대한 유리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박준영 그룹이라는 회사 로고가 건물 상단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승우는 입구에 들어서며 압도되는 느낌을 받았죠. 높은 천장, 대리석 바닥, 세련된 인테리어까지 모든 것이 그의 일상과는 동떨어져 있었어요. 이쪽입니다. 비서의 안내를 따라 승우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했습니다. 최상층으로 향하는 동안 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왜 자신이 여기에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승우는 회장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춘 비서가 노크를 했어요. 들어오세요.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문이 열렸고 승우는 생각지도 못한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회장실 안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년의 남성과 어제 국밥집에서 만났던 그 노인이었어요. 승우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중년 남성이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이승우 씨 환영합니다. 저는 박준영 그룹의 회장 박준영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노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제 아버지이시자 명예회장이신 박만호 회장님이십니다. 승우는 어제 만났던 소박한 차림의 노인이 대기업 명예회장이라는 사실에 당혹스러웠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는 알 수 없었죠. 앉으시죠. 박준영의 말에 승우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이력서와 학력 증명서들이 놓여 있었어요. 자신의 정보가 이미 수집되었다는 사실에 승우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이승우 씨, 저희 회사에 관심 있으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승우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불려온 이유도 모르고 준비된 것도 없습니다. 회사에 관심이 있냐고 물으시면 누구나 좋은 회사에서 일하고 싶겠죠. 하지만 전 아직 학교도 다니고 있고 승우의 솔직한 대답에 박준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은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박만호는 묵묵히 승우를 관찰하고 있었죠. 이승우 씨, 이건 면접이 아닙니다. 이미 채용이 결정됐습니다. 박준영의 말에 승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기쁨보다는 당혹감에 가까웠어요. 죄송한데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지원한 적도 없고 면접을 본 적도 없는데요. 박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추천으로 당신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선 인재를 발굴하는 방식이 조금 독특합니다. 승우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상황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제안에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죠. 정말 감사합니다만 전 준비도 안 됐고 공부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밥집 사장님께도 말씀드려야 하고 그때까지 조용히 있던 박만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비는 결코 끝나지 않는 것이야. 기회는 항상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찾아오는 법이지. 깊은 의미가 담긴 그 말에 승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국밥집에서 나눴던 짧은 대화가 떠올랐어요. 박만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가 국밥집에서 보여준 진심과 배려가 이 회사에 필요한 자질이다. 지금 결정하지 않아도 좋아.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 박만호의 말에 승우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용기를 내어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튿날 아침 승우는 국밥집 사장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사장님은 놀라면서도 기쁜 표정이었어요. 그래, 좋은 기회 놓치지 마. 언제든 다시 오고 싶으면 와. 여기 국밥은 항상 너를 기다릴 테니. 따뜻한 말에 승우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범했던 자신의 일상이 갑자기 바뀐다는 것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어요. 정장을 입고 회사로 향하는 승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대감과 두려움이 교차했죠. 고층 빌딩 앞에 선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회사에 들어서자 비서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미래기획실로 안내받은 승우는 자신의 자리에 앉았어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 적응해야 했죠. 화려한 사무실, 비싼 장비들, 세련된 동료들 사이에서 승우는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오전 회의에 참석한 승우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경청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팀장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오후에 회장님께서 직접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준비해 두세요. 긴장된 마음으로 회장실에 들어선 승우는 박준영과 박만호를 다시 마주했습니다. 박준영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첫날은 어떠신가요? 승우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많이 낯설고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배우려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강합니다. 그의 솔직한 답변에 박준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승우에게 건넸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새 프로젝트입니다. 이 자리에서 읽어보고 의견을 말해주세요. 승우는 긴장된 마음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프로젝트의 내용은 새로운 친환경 사업 진출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는 천천히 내용을 읽어내려갔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자 박준영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했어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친환경 사업은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이미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 박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은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박만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항상 그러셨지. 사람을 뽑을 땐 자리를 보고 고르지 말고 밥 먹는 태도를 보고 고르라고. 당신은 이미 우리 가족에게 큰 신뢰를 줬습니다. 그 말에 승우는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런 결과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시간이 흘러 승우는 미래기획실에서 점점 자신의 역할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의 성실함과 진정성은 동료들에게도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특히 그가 가진 현장 경험과 실무적인 감각은 기존 직원들이 가지지 못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죠. 승우 씨, 이번 환경 캠페인 아이디어 정말 좋았어요. 회장님도 매우 만족하셨다고 해요. 동료의 말에 승우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곳에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죠. 어느 날 저녁 승우는 오랜만에 예전 일하던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그를 본 사장님은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이구, 우리 승우 왔구나. 잘 지냈니? 승우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사장님은 얼른 국밥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그때 그 어르신, 사실은 박준영 그룹 명예회장이셨다며? 우리 가게에 그런 분이 오셨다니 신기하네. 승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국밥의 향기를 맡았습니다. 따뜻한 국물 향이 그리웠어요. 승우가 첫 숟가락을 들려는 찰나 국밥집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박만호였죠. 승우는 반가운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박만호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척 조용히 다른 자리에 앉았어요. 승우는 상황을 이해하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 말했죠. 사장님, 저분께 숭늉 한 잔 드릴게요. 해시태그에 해시태그 7장 이어서. 승우는 직접 숭늉을 따라 박만호가 앉은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여전히 소박한 차림의 박만호는 조용히 메뉴판을 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숭늉 한 잔 드세요. 박만호는 고개를 들어 승우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반가움이 스쳤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숭늉을 받았죠. 잘 지내나?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승우는 그 속에 담긴 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옆자리에 앉아 박만호와 조용한 대화를 나눴어요. 회사에서의 일들, 배움의 과정, 앞으로의 꿈까지. 박만호는 대부분 듣기만 했지만 간간히 조언을 건넸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국밥집을 댄 사람 나오는 집이라고 부른다더군요. 승우의 말에 박만호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람이 되는 건 자리가 아니라 마음가짐이야. 내가 어디 있든 무슨 일을 하든 그 마음을 잃지 마. 그 말은 승우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국밥집을 나서며 박만호는 승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격려의 표현 같았죠.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도착한 승우는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래기획실에서 그가 제안한 친환경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그의 아이디어는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승우 씨, 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비서의 안내를 받고 회장실로 향하는 승우의 걸음은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그곳에는 박준영과 함께 여러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친환경 프로젝트를 이끌 팀장으로 이승우 씨를 임명합니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모두의 시선이 승우에게 향했습니다. 승우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박준영의 눈을 바라보며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맡겨주신 책임, 무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승우는 본사 로비에서 박준영과 박만호를 만났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나오는 중이었어요. 친환경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승우의 이름도 회사 내에서 널리 알려졌죠. 승우 씨, 오늘 프레젠테이션 정말 훌륭했습니다. 박준영의 칭찬에 승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선 박만호를 바라봤어요. 노인의 표정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아버님 덕분입니다.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정확하셨죠. 박준영의 말에 박만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라는 거야. 난 그저 씨앗을 발견했을 뿐이지. 세 사람은 로비를 나와 각자의 길로 향했습니다.
박준영은 다음 미팅을 위해 차에 올랐고 박만호와 승우는 잠시 남았어요. 오늘 점심 함께 할까? 박만호의 제안에 승우는 반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익숙한 길로 향했어요. 그 길 끝에는 예전에 국밥집이 있었죠. 국밥집에 들어선 두 사람을 사장님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구석자리에 나란히 앉았어요. 이제는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말보다는 침묵이 편했습니다. 뜨거운 국밥이 테이블 위에 놓였고 두 사람은 묵묵히 식사를 시작했어요. 밥을 먹는 자세, 그릇을 대하는 방식, 심지어 숟가락을 드는 모습까지 닮아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함께한 가족 같았죠. 식사를 마친 후 승우는 주방으로 가서 직접 숭늉을 떠왔습니다. 그리고 박만호에게 건넸어요. 박만호는 감사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숭늉을 받았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숭늉을 함께 마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장님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어느새 가게 안에는 다른 손님들도 들어와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구석자리의 두 사람은 그들만의 조용한 세계에 있는 듯 했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은 마치 두 사람의 모습을 조명하는 듯 했어요. 한 번의 작은 만남이 두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처음 여기서 만났을 때 제가 이렇게 될 줄 아셨나요? 오랜 침묵 끝에 승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만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승우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드러나는 법이지.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보여준 그 따뜻함이 내 진짜 모습이었어. 승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것은 칭찬이자 인생의 교훈이었어요. 두 사람은 다시 조용히 숭늉을 마셨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죠. 그날 밥 한 끼로 바뀐 건 한 청년의 인생만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에게도 회사에도 그리고 국밥집에도 따뜻한 변화가 찾아왔어요. 좋은 사람은 빛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그 사람 곁은 따뜻해질 뿐이죠. 조용히 한 끼를 나눈 그날 세상은 그들을 기억했습니다.